2024년 겨울, 삼성이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을 듣습니다. 불합격. 상대는 엔비디아, 세계 AI 칩의 90%를 쥐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삼성이 떨어진 자리는 라이벌 SK 하이닉스가 채웠습니다. 몇 달 뒤 더 큰 일이 터집니다. 1992년부터 33년간 단 한 번도 빼앗긴 적 없던 디램 세계 1위 자리. 삼성이 처음으로 2등이 됩니다. 뉴스 헤드라인엔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가 적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반 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한국 기업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의 90%가 단 하나의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손톱만 한 칩 하나, HBM사. 도대체 그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TSMC도 이 칩을 만들지 못할까요? 이 영상 하나면 AI 반도체 패권이 왜 지금 한국 손에 있는지 정리됩니다. 시계를 2024년으로 돌립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에 들어갈 메모리 공급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후보는 셋,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은 당시 주력이던 HBM3E를 들고 줄에 섰지만 품질 테스트를 넘지 못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SK하이닉스가 먼저 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30년 상징이 세계 최대 AI 기업의 선택지에서 밀려난 순간 거실에선 삼성이 왜 이러지? 라는 아빠의 혼잣말이 흘러나오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 분기 삼성이 1992년부터 지켜온 디램 세계 1위를 SK하이닉스에 내줍니다. 33년 만에 첫 2위. 메모리는 삼성이라는 공식이 분기 실적표 한 장에서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화면 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화면 밖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삼성은 연구개발에 37조 7,548억 원, 역대 최대 규모를 쏟습니다. 시설 투자 52조를 더하면 약 90조 원, 하루로 쪼개면 R&D비만 매일 1천억 원, 중견기업 1년 매출이 삼성 연구실에선 24시간 만에 증발하는 숫자입니다. 바깥에서 삼성이 끝났다는 기사가 나오는 동안 평택 안에서는 정반대의 시계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이 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 2026년 2월 12일, 이날 아침 삼성은 HBM사 세계 최초 양산을 공식 발표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따라오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일 종가 17만 8,600원, 전날보다 플러스 6.44%, 대형주 하루 움직임으로는 보기 드문 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무대가 미국 산호세로 바뀝니다. 엔비디아 GTC 2026, 젠슨 황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공개하며 거기 들어갈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적기에 모두 공급 가능한 유일한 회사로 삼성의 이름을 공개 무대에서 호명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부품 공급사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르는 건 흔치 않습니다. 1년 전 줄끝에서 밀렸던 그 회사를 이번엔 엔비디아가 마이크 앞에서 먼저 부른 겁니다. 그 결과가 2026년 4월 7일 공시된 일 분기 영업이익 57조 원. 한국 기업 역대 최대. 이 이익의 약 90%가 메모리에서 나왔습니다. 탈락에서 57조까지 1년 반. 그런데 이 모든 반전을 만든 건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손톱만 한 칩 하나, HBM사.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젠슨 황기 손바닥을 뒤집은 걸까요? HBM사. 한국어로는 고대역 폭 메모리 4세대. 스펙을 늘어놓기 전에 질문 하나. 왜 AI 시대에 와서 이런 특별한 칩이 필요해졌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병목 상상해보세요. 세계 최강 펌프를 사왔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그 펌프입니다. 그런데 펌프에 연결된 파이프가 좁으면 펌프는 헛돕니다. AI 서버 안에서 벌어지던 일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GPU 연산 속도는 매년 2배씩 빨라지는데 데이터를 꺼내오는 메모리 속도가 못 따라옵니다. 비싼 펌프를 절반만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파이프를 바꿔야 했습니다. 답이 HBM입니다. 평면에 깔려있던 디램을 수직으로 12층 쌓고 각 층을 관통하는 수직 통로를 뚫어 모든 층이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해 단층 상가가 12층 빌딩이 됐고 그 가운데를 뚫고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생긴 겁니다. 파이프 하나가 12개가 됐습니다. 병목이 풀렸습니다.
그럼 삼성의 HBM사는 뭐가 다른가? 네 가지 축에서 한 단계씩 더 갔습니다. 첫 번째 속도 11.7 기가비트 퍼 초, 업계 표준 8 기가비트 퍼 초보다 46% 빠릅니다. 시속 80km 도로를 120km로 달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 대역폭 한 스택이 1초에 옮기는 데이터 3.3TB, 블루레이 영화 400장 분량을 1초에 옮깁니다. 이전 세대 HBM 쌈 대비 약 2.7배. 세 번째 전력 TSV 구동 전압을 1.1V에서 0.75V로 낮춰 전력 50% 절감. 노트북을 반만 충전해도 같은 일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발열 반결 특성 30% 개선. 에어컨을 덜 세게 돌려도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진짜 무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1, 이 위가 전기료와 냉각비. AA 서버 수십만 대를 굴리는 회사들에게 전력 절반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월말 정산서에 그대로 찍히는 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챗GPT가 0.3초 만에 답하는 것도 결국 이 HBM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속도도 전력도 다 숫자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숫자만 끌어올리면 따라잡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세계 최초 양산은 삼성 혼자 해냈을까요? 답은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HBM사는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공장이 필요합니다. 위에 쌓이는 12층 D램 10나노급 6세대 메모리 공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빌딩 맨 밑바닥에 베이스 다이, 이건 D램이 아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찍어내야 합니다. 즉 HBM사 한 칩을 완성하려면 메모리 공장과 파운드리 공장을 둘 다 가진 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쟁사들의 빈칸이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세계 1위. 그런데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베이스 다이를 TSMC에 맡겨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없음. 인텔은 파운드리는 있지만 HBM을 안 만듭니다. TSMC는 세계 최고 파운드리지만 자체 메모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둘 다 가진 회사, 삼성 하나뿐입니다. 이게 왜 큰 차이를 만드냐? 옆집에서 재료 받아오는 식당과 주방과 농장을 다 가진 식당의 차이입니다. 옆집 식당은 재료 한 번 바꾸려면 전화하고 주문하고 다시 받는 사이 영업시간이 흘러갑니다. 농장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침에 심은 작물을 점심에 다듬어 저녁 메뉴에 올립니다. 칩도 똑같습니다. D램 설계가 바뀌면 베이스 다이도 맞춰 바꿔야 하는데 두 공장이 한 회사에 있으면 엔지니어가 복도만 건너면 됩니다. 시제품, 공정 튜닝 속도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삼성은 평택 한 캠퍼스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끝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베이스 다이의 4나노 미세, 공정이 받쳐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GAA3나노를 세계 최초 양산한 경험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HBM사 베이스 다이 4나노가 가능했습니다. 칩의 설계도가 아니라 회사의 설계도가 만든 격차입니다. 여기까지가 칩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젠슨, 환기 진짜 원한 건 사실 칩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 이건 GPU 하나가 아닙니다. 루빈 GPU, 베라 CPU, 서버용 SSD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묶여 돌아가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각 부품 옆에는 서로 다른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붙어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이 한 일이 놀랍습니다. 이 세 자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부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GPU 옆엔 HBM사, CPU 옆엔 S, OCAMMIL, PDDR 기반 서버 메모리, 최초 양산도 삼성, 스토리지엔, PM17, 63PC, IE6.0 SSD, 이걸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회사가 삼성 말고는 없습니다. 젠슨 왕이 왜 한 바구니를 원했었냐? 간단합니다. 여러 마트에서 고기, 채소, 양념을 따로 받으면 납기, 궁합, 책임 소재가 다 엉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엔 서버가 수만 대씩 깔립니다. 부품을 여러 회사에서 나눠받는 순간 납기 지연, 품질 편차, 호환성 문제가 누적됩니다.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으면 공급망이 단순해지고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수십만 대 규모에선 이게 곧 돈이자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삼성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한번 이 바구니 구성으로 들어오면 쉽게 못 갈아탑니다. 설계와 납기가 한번 맞물리면 다른 공급선으로 옮기는 비용이 부품값보다 훨씬 커집니다. 업계에선 이걸 락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애플 생태계와 똑같습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맥북, 에어팟을 다 같이 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 하나만 갤럭시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사진도 안 넘어가고 에어팟 연결도 어색해지고 아이메시지도 끊깁니다. 하나만 바꿔도 나머지 전부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한테 한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엔비디아라는 거인을 삼성의 부품 생태계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GPU 옆 메모리, CPU 옆 모듈, 스토리지까지 한번 설계가 맞물리면 빠져나가는 비용이 부품을 새로 사는 것보다 비싸집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로드맵은 이미 3년에서 5년 앞을 내다봅니다. HBM사 다음은 HBM4E, 그 다음은 고객별 커스텀 HBM. 삼성은 이 로드맵에 처음부터 같이 올라탄 겁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수년 단위로 묶이는 락인. 토털 솔루션은 그래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걸까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엔비디아가 공식 호명까지 했다면 SK 하이닉스는 이대로 밀리는 걸까요?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2026년 HBM사 시장 점유율 전망부터 보시죠. SK 하이닉스 55%,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17% 양산은 삼성이 먼저 했는데 점유율 1위는 여전히 SK 하이닉스입니다. 왜? 이전 세대인 HBM3, 이 시절부터 엔비디아 물량을 공급해온 게 SK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산 라인이 돌고 있고 무엇보다 수년간 쌓아온 끈끈한 동맹의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은 삼성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하루아침에 깰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밀릴 위기에 처한 회사가 아니라 여전히 너무나 강력한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가 진검승부인 겁니다. 양산은 먼저 했지만 신뢰는 지금부터 쌓는 중. 삼성이 깨야 하는 건 SK의 기술이 아니라 SK가 수년간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어온 시간 그 자체입니다. 다만 반격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6년 삼성 HBM 출하량 전망이 전년 대비 143% 증가, 그리고 2025년 4분기에 삼성은 이미 D램 매출 점유율 1위를 SK로부터 재탈환했습니다. 1년 안에 뺏기고 되찾는 공방이 한 번 끝난 셈입니다. 여기에 메모리 시장 자체가 슈퍼사이클로 진입했습니다. 2026년 1 분기 D램 계약가가 전 분기 대비 90%부터 95%까지 급등.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삼성 메모리 부문 이익이 100조 원에 근접할 거라 봤습니다. 진짜 분수령은 2026년 하반기 HBM사 본격 양산 이후 누적 출하량에서 챔피언과 도전자의 진검승부가 판가름 납니다. HBM사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삼성은 이미 다음 카드를 깔아뒀습니다. 카드 1, HBM4, 이 2026년 5월 29일 12단 첫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고객사에 출하. 양산 발표 석 달 만에 차세대 시제품까지 나왔습니다. 속도 16기가비트, 퍼초, 대역폭은 HBM4보다 약 20% 더 빠릅니다. 카드 2, 베라루빈 울트라 2027년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초기 베라루빈엔 HBM, 4가 8스택, 1년 뒤 울트렌 HBM, 4.2가 16스택, 12층 빌딩이 16층으로 한 동에서 두 동으로 늘어납니다. 카드 3, 커스텀 HBM 2027년부터 고객 사별 맞춤형 HBM이 시작됩니다. 엔비디아 전용 설계, 구글 전용 설계가 따로 있는 시기죠. 한번 맞물리면 다른 회사로 갈아타기 거의 불가능. 앞에서 본 그 락인이 더 강해집니다. 카드 4, 평택 피사 라인 2028 년 본격 가동. HBM 전용 증설 라인입니다. 카드 5, 450조 원 2025 년 11월. 삼성은 5년간 450조 원 투자, 6만 명 신규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70조, 5년간 450조면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2 규모를 한 기업이 푸는 겁니다. 국가 예산급 판돈이 테이블에 올라간 거죠. 삼성이 들고 있는 카드는 이번 분기 실적이 아닙니다. 2030년을 향한 로드맵입니다. 1년 반의 드라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삼성은 끝났다가 1년 반 만에 삼성만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HBM사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입장권입니다. HBM4 2, 커스텀 HBM, 베라루빈. 오늘 본 건 긴 수순의 첫 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 한 분기 영업이익 57조, 그 90%가 메모리에서 나오는 구조. 한국 경제의 허리가 이 손톱만 한 칩 하나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HBM사가 어쩌면 다음 5년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분수령은 HBM4가 양산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바로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